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의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의 투표 열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을지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아직 이른 시간인데 투표하러 오신 분들 많습니까? 네, 구로 구민회관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 만큼 이곳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그리 많진 않은 모습입니다. 오전 7시 기준 사전투표자 수는 906만여 명으로 투표율은 20%를 넘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19.58%로 집계돼 3년 전 대선 첫날 투표율보다 2.01%포인트, 19대 대선 때보단 7.88%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신분증만 챙기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3,568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어제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반출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밤늦게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어젯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어제 낮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용지를 받은 일부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대기줄을 이탈해 식사를 하고 오는 등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투표 마감 결과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걸로 확인됐다며 오늘 있을 사전투표에선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구로 구민회관 사전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선 특집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SBS의 정유미 기자고요. 오늘도 윤태곤 더머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 8시 50분 생방송 마지막입니다.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그렇긴 하지. 네. 일단 대선 전까지. 자, 혹시 사전투표 하셨어요? 아니요. 네. 뭐 이렇게 뭐 하실 생각 없으세요? 사전투표는? 사실 뭐 특별한 적은 없고 네. 오늘은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뭐 시간 다 지났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은 못했는데 네. 내일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저도 이제 본투표 당일 오전에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전 투표율이 이제 나왔는데 첫날에가 19.58%. 그렇죠. 예, 이게 전국 선거에 사전 투표가 적용된 이래, 그러니까 2014년 이래 네.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이건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냥 이 선거 저 선거 할 것 없이 네네네. 점점 익숙해지고 뭐 편안해지고 하면서 근데 이제 지난 대선 때가 17.57이었으니까 네. 그때보다 이제 2.01%가 0.1% 높은데 포인트. 근데 예. 원래 우리가 사전 투표가 통상적으로 금토잖아요. 휴일이 원래 꼈었죠. 네. 예. 이번 목금이잖아요. 그리고 목요일은 다들 뭐랄까 워킹 타임이 좀 빡빡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요일보다는 예.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20% 육박하는 투표율이라는 건 상당히 높은 것이고 그리고 뭐 지역별로 보면은 호남 쪽이 전남, 전북, 광주가 다 30%를 넘겼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원래 여기가 좀 높아요. 사전 투표 자체가.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낮은 쪽을 보면은 대구 13.42, 울산 17.86, 부산 17.2, 경북 16.9인데 보수 지역이 조금 원래 사전 투표율이 낮은 건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도시보다 시골 농촌 지역이 더 높거든요. 사전 투표가 네. 원래. 네. 왜냐하면 도시에는 이제 직장인들의 이 업무 시간이 주중하고 주말이 이게 나뉘는데 좀 노년층이나 이제 농촌에서는 그 제약이 좀 덜하기 때문에 높은데 경북이 16.92밖에 안 돼요. 네. 거의 가장 낮은 편이죠. 대구의 그렇죠. 다음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본투표 때 얼만큼 따라 잡을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 거긴 한데 갭이 네. 크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과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의 갭이 크다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는 해석이
조금 봐야 되겠는데, 네. 과거에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뭐 지방선거나 이럴 때 보면 그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당선은 민주당이 쭉 되는데 투표율이 낮았다, 호남이. 뭐 실망감 표출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네네. 좀 전반적인 오늘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원래 사전투표 그렇긴 합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찌감치 정한 분들이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김문수 후보도 뭐 우리가 감시 철저히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하십시오라고 격려를 했죠. 사전투표했고, 네. 심지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니 걱정하지 말고 다 하세요. 네네. 라고 뭐 성대모사 했고. 하신 거예요? 네. 아, 네. 네. 한동훈 전 대표도 뭐 뒤에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광주에 가서 했고, 동료를 하려고 하는데 낮아요. 확실히. 아니 이게 지역별로 따지지 않고 그냥 사전 투표율이 높다. 이거는 사실 그러면은 윤 시장님 말에 따르면은 그냥 다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거? 아니 이제 이런 건 있죠. 제일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문 열자마자 네. 오픈런인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양쪽 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오픈런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굳이 해석을 하자면 민주당한테 약간 더 유리해 네. 보이는 국면.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어제 SBS 뉴스에서 보도된 여론조사 저희 한번 CG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5일부터 27일까지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실시된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0%, 권영국 후보 1% 순으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앞으로 이제 뭐 공표가 안 되는데 네. 뭐 다른 뭐 기관들에서 한 것도 거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양상인 것 같은데. 이게 선거가 되면은 늘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요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지만은 많은 그 순위가 바뀌긴 쉽지 않아 바뀐 적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럼 뭐 그냥 거기다 저 지금 좀 흐름으로 이렇게 갭이 크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목요일, 내일 또 사전 투표가 되고 주말이고, 뭐 주말 지나면은 본투표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마지막까지 혹시 단일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당 모두 다 지금은 이제 네거티브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그 공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네. 근데 그런 판을 완전히 바꿀 만한 것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이게 뭐 격차가 여기서 제가 진짜 하나만 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 될 사람. 네. 한테로 밀어주자. 그리고 될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 될 쪽은 좀 포기를 하는. 투표장에 안 나가는? 그렇죠. 그것도 밴드웨건 효과의 일환이에요. 그럼 네, 갭이 네. 붉어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또 상반되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뒤처지는 쪽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그 경향성이 있어요. 늘 보면은. 근데 이게 여론조사에 안 했다가 이걸 뭐 샤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쉐임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쪽이 좀 올라가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2007년에 보면은 정동영 후보가 마지막까지 여론조사에서 뭐 16, 17 그렇게 나왔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27 이렇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야. 예, 그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을 겁니다. 어느 네. 쪽 작용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윤 실장님 어쨌든 이 1, 2, 3위 순위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네. 큰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좀 보시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뭐 50%를 넘냐 안 넘냐 그렇죠. 뭐 이런 지금 이제 것도 민주당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록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사람이 이제 박근혜 후보 네. 51.5. 근데 박근혜 후보가 51.5였던 거는 말 그대로 1대1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 사람도 문재인 후보도 48점 몇이었어요. 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때 41점 얼마였거든요. 졌을 때가 훨씬 높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기록으로는 51.5기 때문에 예. 그걸 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